技のキレに明確な差が出る。死にたいんか? 번개처럼 칼을 뽑는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 상대는 이미 배어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저건 영화니까 가능한 거 아니냐. 그런데 이상하죠. 기록이 그걸 부정하고 있거든요. 숙련된 무사가 칼을 뽑고 베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0.2초에서 0.3초 정도로 추정됩니다. 눈 한 번 깜빡이는데 걸리는 시간보다도 짧아요. 상대가 봤다고 느끼기도 전에 이미 끝나버린다는 거죠. 언제 칼이 나왔는지 언제 배웠는지 인지 자체가 끊겨버리는 그 찰나. 그게 발도술의 본질입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해지죠. 왜 하필 일본에서 이 기술이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발전했을까요?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우선 1600년대 이후로 가면 일본은 큰 전쟁이 거의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싸움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규모만 바뀝니다. 대규모 전쟁이 아니라 개인 간 충돌로 길거리 시비, 술자리 다툼, 예상 못한 결투. 이 싸움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준비 없이 시작된다는 거죠. 칼을 뽑고 자 시작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미 칼을 찬 상태에서 아무 예고 없이 터집니다. 그래서 여기선 기준이 완전히 뒤집혀요. 누가 더 강한가? 누가 더 칼을 얼마나 잘 휘두르냐가 아니라 그걸 얼마나 빨리 공격으로 연결하느냐가 승부가 되죠. 이 당시 무사들 사이에는 칼을 뽑기도 전에 이미 승부가 시작된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코이구치오 키루, 칼집을 살짝 밀어 잠금을 푸는 그 순간, 쉽게 말해 상대가 엄지로 코이구치를 툭 건드리는 순간 지금 들어간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선 싸움이 칼날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엄지손가락에서 시작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더 기묘한 조건까지 하나 얹히죠. 당시 에도 막부는 정당한 이유 없는 성공을 강하게 금지하고 있었거든요. 먼저 공격하면 처벌받습니다. 그렇다고 결투 순간에 머뭇대면 그냥 죽는 거죠. 정리해보면 먼저 움직이면 법적으로 불리하고 늦으면 물리적으로 끝난다. 이 상황 어딘가 익숙하지 않은가요? 서부 영화에서 총잡이들이 서로 마주서서 누가 먼저 총을 뽑느냐로 생사가 갈리는 그 장면. 하지만 일본 무사들은 달랐습니다. 총처럼 대놓고 먼저 뽑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숨죽이고 기다리죠. 칼 위에 손만 올려놓은 채 눈치 싸움 하는 거죠. 조금이라도 늦게 뽑고 빨리 베야 하니까요. 이 모순 속에서 무사들은 한 가지에 집착하게 됩니다. 공격으로 보이지 않으면서 동시에 가장 빠르게 끝내는 방법. 그리고 그 답으로 나온 게 발도술이란 거죠. 또한 일본만의 생활 방식이 하나 더 영향을 줍니다. 바로 정좌,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상태죠. 이 자세에서는 다리가 거의 묶여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몸도 쉽게 못 움직이고 도망도 못 가고 거리도 못 벌립니다. 그러니까 선택지가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내야 합니다. 허용되는 시간은 길어야 2초. 그 안에 모든 게 결정나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칼을 뽑는다는 게 생각보다 훨씬 어렵거든요. 칼 길이가 보통 70cm 정도 되는데 각도 조금만 틀어지면 칼끝이 바닥에 걸려버립니다. 한번 걸리는 순간 그건 그냥 끝. 그래서 고수들은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허리 각도, 칼집 방향, 손목 회전 이걸 따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죠. 실제로 일부 유파에서는 서서 싸우는 기술보다 앉은 상태에서 발도하는 것만 따로 훈련할 정도였어요. 왜냐면 이건 싸움이 아니라 순간 반응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검을 잘 휘두르는 것보다 어떻게 얼마나 먼저 칼을 꺼낼 수 있느냐가 생존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이걸 유럽이랑 비교해보면 차이가 훨씬 또렷하게 보이죠. 유럽의 전투는 기본적으로 준비된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갑옷을 입고 무장을 갖추고 서로 거리를 둔 채 들어가거든요. 심지어 결투도 바로 싸우지 않죠. 자세를 잡고 신호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여기선 기준이 달라요. 칼을 뽑는 순간이 승부가 아니라 이미 뽑은 다음부터가 진짜 싸움이라는 거죠. 무기 구조도 이 흐름을 따라갑니다. 유럽 검은 대부분 직선형이고 길고 무겁죠. 그래서 뽑는 동작이랑 공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순서가 생기죠. 일단 뽑고 자세 잡고 그 다음에 공격. 반대로 일본은 완전히 다른 환경. 당시 무사는 일상에서도 항상 칼을 차고 있고 싸움은 준비 없이 갑자기 시작됩니다. 거리도 가깝고 자세도 제한된 상태. 그래서 이쪽은 아예 기준 자체가 바뀌죠. 칼을 뽑는 순간과 동시에 공격이 시작되는 거죠. 일본도 특히 카타나는 나를 위로 향하게 차고 완만한 곡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칼을 뽑는 동작 자체가 그대로 백이궤도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발도와 공격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럽은 싸움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문화. 일본은 일상 속에서 갑자기 시작되는 싸움에
대응하는 문화. 그래서 유럽은 검을 다루는 기술이 발전했고 일본은 칼을 뽑는 순간에 모든 걸 거는 기술, 발도술이 극단적으로 발전하게 된 거죠. 이런 특징 때문에 등장하는 동작이 하나 있죠. 바로 사야비키. 보통 우리는 칼을 앞으로 뽑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고수는 다르게 움직입니다. 오른손으로만 당기는 게 아니라 왼손으로 칼집을 뒤로 끌어당겨 버려요.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 칼은 앞으로 나오고 칼집은 뒤로 빠지면서 실제로 칼이 이동해야 할 거리가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힘으로 빠르게 뽑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움직여야 할 거리를 줄여버리는 거죠. 동작은 짧아지고 속도는 극단적으로 빨라집니다. 완전히 계산된 동작 설계죠. 이 개념을 끝까지 밀어붙인 인물. 하야시자키 진스케. 그는 어린 시절 적에게 아버지를 잃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한 가지 질문에 집착하게 되죠. 왜 막지 못했을까? 검이 느려서가 아니라 시작이 늦었기 때문이라는 결론. 그 순간부터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상대보다 먼저 베는 것. 그는 수년간 신사에 머물며 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칼을 뽑고 다시 넣고 다시 뽑고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깨달음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칼을 뽑고 베는 것이 아니라 뽑는 순간 이미 베고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흐름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 등장하죠. 코이구치. 칼집은 나무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나무는 습도에 반응합니다. 조금만 습기를 먹어도 부풀어 오르고 그 순간 칼을 꽉 물어버려요. 반대로 너무 건조해지면 헐거워지면서 칼이 저절로 빠집니다. 여기서 집착이 시작됩니다. 칼집 입구에 물소 뿔을 덧대서 마찰을 줄이고 더 나아가 안쪽에는 종이나 얇은 재료를 덧대서 압력을 미세하게 조절하기 시작하죠. 엄지로 밀었을 때 딱 툭 하고 풀리는 그 감각. 그걸 날씨에 맞춰 바꿔버릴 정도였거든요. 구조 자체도 일부러 다르게 만듭니다. 입구 쪽은 최대한 매끄럽게 마찰을 최소화해서 처음 순간에 폭발적으로 풀리게 만들고 안쪽은 일부러 약간의 저항을 남기죠. 그래야 칼이 평소에는 안정적으로 고정되고 필요할 때만 빠르게 풀리거든요. 정리하자면 처음 1, 2cm는 터지듯이 풀리고 그 이후는 관성으로 미끄러진다. 18세기로 넘어가면 이 집착은 거의 광기로 변합니다. 일본 전역에 수백 개의 검술 유파가 생겨나고 이들은 전부 하나에 매달리죠. 0.1초를 앞당기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과 기술들이 생겨나고 하루 수백 번 반복하는 연습 중 절반 이상이 코이구치를 여는 연습을 하죠. 왜냐면 핵심은 힘이 아니거든요. 칼이 빠르게 나오는 건 마찰이 풀리는 바로 그 순간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 기술이 진짜 무서운 이유, 속도가 아니라 결과예요. 18세기 기록에는 이런 표현이 반복됩니다. 상대는 쓰러진 뒤에야 자신이 배웠다는 걸 알았다. 언제 칼이 나왔는지, 어떻게 배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과정은 사라지고 결과만 남는 거죠. 결국 발도술이란 상대의 인식보다 먼저 끝내는 기술입니다. 상대가 칼을 뽑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끝내버리는 것. 일본 검술에서 말하는 선의 선을 넘어서 반응 속도보다 먼저 끝나는 영역. 결국 발도술이란 빠른 기술이 아니라 상대의 시간 자체를 빼앗는 기술이라는 거죠.